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립니다. 월요일인 오늘은요, 친마스터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코스피, 코스닥 좀 무섭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고용 데이터들이 하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졌는데 사실 본부장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 검은 금요일이다 너무 힘들게 보내기는 했는데 월요일인 오늘 지수가 더욱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핵폭탄급 악재 공포로 네.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락이네요. 이게 이런 경우가 아마 코로나 때 20년 3월 달에 정도는 아닐지언정 대충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의 급의 밸류에이션까지 추락한 상태로 보여서 공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아까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죠. 맞아요. 11시에요. 네네. 네. 그거를 발동된 거 보니까 2016년 지난 8년 사이에 한 6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다 아시는 브렉시트, 뭐 미중 갈등, 코로나 이런 데 빠졌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상승한 경우도 있고 하락한 경우도 비슷비슷해요. 네, 그래서 오늘 하락하는데 내년에 급반등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사실은. 네. 빠진 이유가 공포고 공포라는 거는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어떤 지표 하나만 가지고 확 올라가고 이게 우스운 게요. 나쁜 거는 한꺼번에 그냥 일거에 반영이 되고 좋은 거는 천천히 반영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장에서 그것이 오늘 주가가 많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세력을 찾을 수 없는 뭐 전체 종목 중에서 한 60개도 안 되는 종목이 오르는 거니까 그런 투매 장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습니다. 무려 4년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는 처음이었는데 경기 침체 시그널인 샤메 법칙이 맞아 들어가는 건지 이 고용 데이터상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보이고 있는데 네. 이 실직자들의 증가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직자들의 증가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근데 일단은 그런 의견이 몇 네. 군데 나오긴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샤메 법칙을 도달하는 4.25%, 4.3% 7월달 실업률이 나오기 이전에도 그럴 가능성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하면서 하는 얘기가 설사 샤메 법칙에 도달을 하더라도 그거 자체만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다라는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 내지는 해석을 사실은 파월도 그런 비슷한 코멘트를 암시를 한 거고 증권사에서도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새롭게 해고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면은 해고자가 늘면은 올라가죠. 근데 그 기여도가 있고 그건 아니고 구직 활동을 안 하다가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럼 실업률이 높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뭐가 다르냐면은 구직 활동 안 하다가 한다는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그 기업체에서 새롭게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기의 침체를 암시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아규거든요. 근데 그런 비중이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근데 과거 패턴에는 70% 이상이 fire, 해고된 네. 사람들의 비중이 70%였는데 지금은 반반이라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 속도만 가지고 너무나 그렇게 볼 건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를 무색할 정도로 그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비농업 취업자 수 자체가 11만 명, 4천 명 나왔지 않습니까? 요것도 좀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아주 롱텀으로 보면은 미국도 그 페드도 얘기했습니다만 롱텀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한 달에 한 8만 명, 9만 명 정도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내려와야 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왔다는 측면에서 롱텀적으로 8, 9만 명에서 11만 명이면은 크게 이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18만 명, 20만 명 하다가 이게 내려오니까는 이 그 각도에 대해서 겁이 나는 거죠. 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연준이 9월에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고 8월에 긴급하게 열어서 네네.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빨리 많이 하기를 바라는 건 항상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그럴 때 페드를 뭐 블레임도 하고 안 좋게 얘기를 하고 불평도 표만하고 바라기도 하는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말이죠. 그렇게 된 적이 없었죠. 네.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에 들어올 때 금리 인하를 뭐 3번, 4번, 5, 6번까지 기다렸지만 결국은 이 순간 지금 8월 5일 이 순간에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50bp, 50bp를 원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면은 8월 22일 날 파월
그 잭슨홀 미팅 때까지 지금 한 보름 남았는데 보름 사이에 어떤 데이터가 나온 데서 긴급하게 미팅을 할 정도가 될 것이냐 저는 좀 퀘스천이고요. 긴급하게 미팅할 정도라면 무슨 코로나 시대에 비슷한 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 그걸 원한다면은 코로나 시대의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 아세요? PBR이 0.6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큰 진짜 위기가 완전히 우리가 들어갔다 했을 때 그 빅 스텝의 자이언트 스텝을 빨리 할 수도 있다고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미리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과연 빅 스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9월 10 며칠이지 않습니까? 8월 달에 나오는 데이터들이 더 내려가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냐 이거가 되는 거죠. 설사 근데 빅스텝을 한다 해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세게 할지는 단기 말고요. 세게 해가지고 추세가 완전히 바뀔지는 그것 또한 의문이에요. 맞아요. 왜? 그러면 금리 인하의 빅스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어떤 인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렇게 폭락할 때 위안이 될 수 있고 반등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좀 어려운 상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7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본부장님 말씀대로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증시에서 봐야 되는 주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 뭐 2,600 정도는 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봤지만 좀 많이 빠지는 건데요. 과도하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과하게 빠지는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최고입니다. 최고라는 게 수급의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수급을 예측할 수 없고 보면서 대응한다는 측면이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외국인 선물 매도가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도 그렇고 최근에 몇 번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한 6조, 7조 정도 가까이 되면은 정점을 이뤘다는 측면에서 오늘 시장도 그 정도를 완전히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면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물 매도가 엄청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걱정이 앞서는 거죠. 선물 매도가 언제 정점을 이룰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근데 선물 매도를 왜 할까요, 외국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보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 임팩트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 영향을 많이 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엔화를 높이면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달러 대비 달러의 그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 가지고 일본이 엔화로 싸게 사가지고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을 빨리 청산하는 거거든요. 그 청산하는 거에 위험 자산, 주식 자산. 그다음에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미 지금 한 보름 이상 영향을 줬다고 보는 해석이 한켠에 있고요. 아직도 남아있다, 많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라도 외국인 선물 매도나 또는 그걸 생각하는 기관 투자가들의 그 매도 압력이 좀 더 이어질 공산. 그것이 오늘 공포의 하나의 축이 아니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언제쯤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 엔비디아 GPU 신제품이죠. 블랙웰 양산이 연기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에는 큰 악재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고 미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 좀 줄줄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 시각 현재 7% 넘게 좀 빠지면서 73,600원, 16만 원 선까지 좀 내려앉았습니다. 블랙웰 양산이 연기됐다는 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요거는 사실상 아직 컨펌이 안 된 거죠. 물론 그 기사가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그 엔비디아를 인용해가지고 이제 루머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다는 보도도 있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니더라도 주가가 빠진 이유는 워낙 많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컨펌이 나중에 엔비디아 실적이 8월 28일인데 그 전에 될지 다른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블랙웰이 지연되더라도 워낙 그 전 배품 하퍼칩, H100, H200 수요가 좋으면은 블랙웰 지연된 대신에 옛날 칩이라는 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칩을 더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임팩트가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이건 지켜봐야 될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좀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댓글로 올라와 있는 질문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도전 20% 닉네임께서 국내장 다시 매력적으로 바뀔 여력이 남아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가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143까지 빠졌잖아요. 네. 143. 보통 봤을 때 지난주까지만 해도 엔고가 되더라도 일본하고 미국 관계상 급락을 그러니까 엔고가 급등을 할 정도의 속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어요. 그게 145하고 144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거나 좀 완화되면은 일단은 그게 하나 트리거가 될 수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절대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당연히 싸다는 생각을 언젠간 가질 거거든요. 그게 오늘이 아닐 수 있죠. 뭐냐면은 예전 과거에 코로나 때 빼고 아까 제가 코로나 때 2020년 3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PBR이 0.6이 안 됐다는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삼성전자가 한 어느 일정 기간 때 코로나 때 20% 빠졌어요. 지금은 10% 빠진 거지만 그걸 비교한 건 아니고 2008년도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리먼 브라더스 때 그때가 0.89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지금 주가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당시의 주가의 밸류에이션 PBR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린다면 아마 그런 밸류에이션 메리트에 대한 거 그 당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 적자였던 시기였거든요. 그거와 다른 경우에도 불구하고 아까 엔캐리 트레이딩도 그렇고 뭐 스탁 로스도 있고 이런 것도 섞여 있어서 과매도권이 들어가는 게 이어질 수 있지만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비슷한 레벨로 주가가 한 여기서 2,520, 2,500 근처 가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북밸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사실은 접근을 달리할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엔캐리 트레이드 잦아지는 거, 그러니까 엔고가 143, 120이 어디서 140이 멈추는지 하고 그 다음에 PBR 북밸류에서 0.9배 이하로 가는 15년 전 상황하고 이게 정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하게 되면은 좀 생각은 바뀔 수도 있다 보는데 오늘 워낙 공포스러우니까 그게 좀 맥히지가 않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과도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김한용님께서 지금은 관망하는 것이 최고일까요? 어떤 투자 전략이 나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미리 현금 확보를 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합니다. 지금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어렵죠. 지난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에도 했으면은 좀 나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도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만약에 외국인 성물이 많이 안 나오면은 그걸 안심할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대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물량을 한꺼번에 할 수도 없었겠지만은 좀 보수적으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럴 때 이슈는 그거죠. 많이 빠졌는데 언젠가 일주일 뒤고 2주일 뒤고 올라왔을 때 누가 더 많이 오를 것이냐, 빨리 튀길 것이냐 건데 그럼 장이 내려간 그 이유를 얘기해야 돼. 이게 뭐 과도하고 말도 안 되는 거다 싶으면은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건데 경기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이슈다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빨리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흔히 얘기했을 때 제약바이오 이런 주식이라든지 아주 보수적인 주식밖에는 덜 빠지고 다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이런 패턴으로 낮은 박스가 갇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0.95배는 많이 안 된다. 뭐 0.9배면 예를 2,760이다 하면 그게 고점이 될 수 있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전고점과 전저점의 그 박스가 낮아져서 시작하고 그거는 8월 22일 날 잭슨홀 미팅하고 엔비디아 28일 날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급반등을 유도할 만한 것은 아까 엔캐리 트레이드 몇 가지 아니면서는 급반등이 일어나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포트를 약간 변화시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 말씀 주셨고요. 다음 질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심한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가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쇼킹한 상황이 오면 금리 인하를 빅컷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임시 방편적으로.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100포인트, 50bp, 50bp 해갖고 내년 연초에 뭐 3.6 간다. 그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해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은 있겠지만 그러면 또 올라가면 또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어느 순간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슈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제 주가가 빠진 이유는 내년도 포캐스트에서
오더받은 것들 내년 1분기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년 2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경기가 무너지면은 6개월 뒤에 포캐스트는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공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뭐 어닝 파워로 본다면은 이를 삼성전자가 뭐 7만 원 초반, 하이닉스는 뭐 15만 원 되면은 사람들 또 저가 매수라는 생각을 가지는 이런 교차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교차의 계기가 되는 게 아까 필요한 게 잭슨홀이라든지 엔비디아든지 뭐가 있는 거죠. 근데 네. 8월 이 무더위 찌는 무더위의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그런 빅 이벤트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의 좀 단기적으로 눌림에서 벗어나는 그 속도에서는 낙관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좀 과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친마스터 김장열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